여러분, 우리나라는 몰라서 못 받고 있는 지원금이 굉장히 많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에이, 막상 들어봐도 소득에 따라 안 주는 경우가 태반이던데 무슨. 아니요, 이건 다릅니다. 신청만 하면 몇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 아는 분들만 챙겨받고 계셨더라고요. 일주일 내에 현금으로 입금되는 지원금입니다. 이것저것 다 챙기기 어려운 여러분들 위해 받을 수 있는 소식들, 특히 7월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소식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다 받아가세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이 우대받는 세상 시니어우대TV의 시우쌤입니다. 아니, 왜 그동안 나만 모르고 이 아까운 돈을 못 받고 있었지? 어휴, 나라에서 좀 알아서 챙겨주지. 왜 힘들게 신청하게 만들어놨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청해야만 주는 제도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마다 신청 대상도 조건도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지금 전 국민 다 주는 민생회복지원금 말고 크게 4가지 지원금 소식 더 알려드릴 거예요. 내가 해당되는 지역도 있고 해당 나이도 다 다르니 끝까지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지원금은 지자체마다 주는 금액도 이름도 조금씩 다른데요. 서울은 지역구마다 다 달라서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드립니다. 세종시는 30만 원, 고양시, 과천시는 월 5에서 7만 원, 장수군과 제주도는 1년에 1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합니다. 이 돈은 세대 구성, 나이 등 조건이 각각 다른데요. 지원금 명칭은 효도수당, 장수수당 또는 효행장려금입니다. 먼저 서울 사시는 분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시는 25개 구마다 지원금이 다 다르니 자세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금천구, 노원구, 구로구, 마포구, 용산구에 사시는 분들,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면 장수 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원구는 만 90세 이상부터 10만 원을 추가로 더 드리고요. 강동구, 강북구는 만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사시는 가정에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강북구는 부부가 함께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면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성동구는 좀 특별한데요. 만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축하금 30만 원과 함께 20만 원 상당의 안마기 등 축하 물품까지 드립니다. 양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는요. 만 10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에 매년 20만 원,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광진구는 조건이 조금 다른데요. 만 9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장수 축하금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제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볼까요? 지방에 계신 분들 절대 서운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서울보다 더 좋은 조건인 곳들이 많습니다. 청주시는 효도수당이라고 하고요. 만 65세 이상 효도 대상자가 계시고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에게 드립니다. 지급금액은 월 5만 원에서 1년이면 6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양주시는 효도수당, 장수수당이라고 하고 지급 대상은 만 8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녀분에게 매달 3만 원씩 연 36만 원을 지급합니다. 양주시 주민등록 소재지에 함께 거주하셔야 하고요. 고양시는 효도수당이라는 명칭으로 고양시 관내 3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한 4대 이상의 가정이 대상입니다. 월 7만 원씩 1년이면 84만 원을 지급하고요. 과천시는 효행장려금으로 만 75세 이상 효도 대상자와 과천시의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과 3대 이상 가정이 해당됩니다. 월 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1년이면 60만 원을 받게 되시고요. 세종시는 장수 축하금, 효도수당으로 불리고 만 100세 이상 어르신 생신날에 30만 원을 축하금으로 드려요. 장수구는 지역 이름처럼 장수수당을 드리는데요. 만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제주시는 장수수당, 장수축하금으로 시군별로 상이한데요.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만 만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100만 원을 드립니다. 시흥시는 5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신 분들 중 1세대가 만 70세 이상이셔야 하고요. 선정 기준은 만 70세 이상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과 관내 5년 이상 계속해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3세대 가구에게 월 3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지원금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신청하셔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나 가족분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고요.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챙겨가세요. 주의하실 건 모든 지자체가 이런 지원금을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 해당 지원금이 있는지, 그리고 매년 조건이나 금액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에 꼭 전화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고요. 등록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이 지원금의 큰 특징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태풍이나 홍수, 지진 같은 자연재해, 공공시설 화재나 건물 붕괴, 폭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생긴 사고, 강도 피해나 범죄로 인한 상해, 자전거 타다가 다치거나 심지어 개에게 물리는 사고까지도 보상해줍니다. 사망 시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요. 자전거 사고나 개 물림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300만 원까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얼마 전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로 아주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 기억하시죠? 이런 사고에도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네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별도의 가입이나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무료 보험이고요. 외국인이라도 등록만 되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는 반드시 보험금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요.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사고 확인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상담센터 1577-5939나 각 지자체 안전행정과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세요. 보험금은 신청 후 1에서 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혹시 다른 곳에서 3일 이내 입금이라는 말은 과장된 내용이니 여유 있게 기다리셔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가족분이 도와주시면 훨씬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고요. 만약 본인이 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추가로 보상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길거리에서 당하는 묻지마 폭행 사고 등 불특정 범죄 피해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피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면서 이런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국가 지원과 보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국가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범죄 피해 구조금 제도입니다. 묻지마 폭행 등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유족이 생긴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고요. 피해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최대 6,650만 원까지, 신체에 장애를 입으면 최대 5,550만 원까지, 중상에는 치료기간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또는 범죄 발생지 담당 검찰청에 신청하면 되시고요. 최근에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청부터 지급까지 37일 이내로 빨라졌어요.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치료비는 연 1,500만 원, 총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되고, 심리치료비는 정신과 치료 시 실비, 심리상담 후 회당 10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생계가 곤란할 경우에는 월 50만 원,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하고요. 학자금은 학기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 장례비는 400만 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전국 58곳에 설치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국번 없이 1577-1295로 연락하면 병원 이송, 치료, 법률 상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피해 사실만 접수하면 전문가들이 보호와 지원을 바로 시작합니다. 만약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 등 개인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나 입원비, 후유장애 보험금, 사망보험금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불행한 일을 겪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범죄 피해 자치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으니 받을 수 있는 지원과 보상 꼭 챙기세요. 마지막 지원금 소식입니다.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가전제품 바꾸실 때가 되었다면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제도는 전 국민 누구나 별도의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실은 이미 기존의 특정 계층만 신청할 수 있는 비슷한 제도가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3자녀 이상 가정 등 이런 분들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한정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이재명 정부 첫 추경으로 인해 지원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된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번에는 별도의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이 되고요.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고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혹시 자녀분이나 친척 중 신혼부부가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번 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바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즉 신청이 늦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정책 시행은 7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후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원 품목은 정해져 있는데요. 에어컨, 진공청소기,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정수기, 전기밥솥, 우유건조기, TV 등 집에서 자주 쓰는 10여 가지 제품이 포함됩니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한 사람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구매 영수증과 효율 등급 라벨, 제품 일련 번호 명판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전제품 구매 시기는 올해 하반기이지만 정부가 마련한 예산 3,261억 원이 모두 소진되면 환급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니 꼭 미리 체크해 두세요. 여러분, 지원금이나 시민안전보험,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같은 제도는 우리가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정말 손해보는 일이니 꼭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하시고 필요할 때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세요. 여러분은 오늘 알려드린 지원금 소식 중 어떤 게 가장 솔깃하셨어요? 앞으로도 이런 제도나 지원금 소식 놓치지 않도록 시녀우대TV에서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마음에 드는 지원금이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복지 혜택 절대 놓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